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인한 풍선 효과에 더해 대출 규제를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몰리며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부동산 작은 정부를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과연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올지가 관심이 집중됩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먼저 오늘 나온 집값 통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오르면서 2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는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거의 7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입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상승세가 번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0.76% 오르면서 강남을 제치고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됐고요. 마포구도 같은 기간 0.66% 오르면서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매수자가 나타나는 족족 호가를 올리거나 아예 안 팔겠다면서 물건을 거두어 버리는 집주인들도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을 보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1억 3천 올라간 집도 있었어요. 매도자가 매수자를 골라가는 약간 면접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네, 강남권도 아니고 재건축 호재가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몰린다는 건 당연히 지금보다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내가 이 집을 저렴하게 샀다가 뭐 상급지로 차차 이제 갈아타겠다 이런 좀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지금이 아니면 이 집조차 못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전문가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축 공급이 서울 수도권에서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출이 나오는 수준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 그리고 신용도, 소득 수준을 대비해서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마련해 두는 게 좋다라는 일단 판단이고요. 네, 지금 설명에서 들으신 것처럼 일단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집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이 급등하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됐고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이른바 갭 투자가 막힐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까지 줄어듭니다. 이런 점들이 집값을 계속 밀어 올리면서 소위 국평이라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집이 아니라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대표되는 실수요자들이 첫 집으로 염두에 두는 중소형 아파트까지도 일주일 새 실거래가가 2억씩 뛰고 이제는 국평 가격인 20억 원대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네, 성동구와 마포구는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방 기자, 이대로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추가로 지정되는 거 시간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 한강벨트는 오세훈 시장뿐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약간 그런 복선을 깔아둔 곳입니다. 이미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을 묶을 때 이제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몇몇 자치구는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조치가 필요한지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더해서 더 큰 규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즉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현재 지금 전국에 남은 규제 지역은 토호제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면서 규제 지역 지정 조건에 맞는 지역들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또 서울뿐 아니라 과천, 분당, 지방에서는 세종까지도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규제 지역 지정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됩니다. 추가로 분양가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요는 건드리지 않겠다,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면 이제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이제 취득세와 양도세 같은 세금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돼 있고 또 앞서 여야 합의로 종부세 이제 중과세율도 낮춘 상태라서 규제 약발은 좀 과거보다는 덜한 상태이긴 합니다. 또 이제 과거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던 15억
5억 초과 고가주택 대출 금지 부활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이제 고가주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대출 금지 하한선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고 또 그만큼 모두가 궁금해하는 공급 대책의 경우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데다 또 총리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에는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방서우 부동산부 기자 잘 들었습니다.